안녕하십니까, 북촌 이상호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거 좀 보고 하겠습니다. 정확한 메시지를 좀 대량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원고 있거든요. 요거를 읽어가면서 말하듯이 하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에너지가 충분한 사람, 이제 남의 말을 기울이는 것도 경청의 힘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 경청의 힘도 하나의 힘이다. 그래서 어떤 에너지가 있고 기운이 있고 힘이 넘쳐야지 들을 수가 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저는 지금 좀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기운이 있으신 분들 위주로 요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겠다, 이런 말씀을 먼저 하겠습니다. 제목은 상처 입기 쉬운 남자들입니다. 상처 입기 쉬운 남자들. 만약에 자기 통장에 9천억이 있다면은 그 사람은 어디 투자로 이제 돈을 일터하고 하더라도 뭐 여기선 잃고 저기선 뭐 따고 이러니까 뭐 괜찮아, 이렇게 없겠죠. 예. 그러니까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저는 이제 에너지가 있는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한다. 약간 인출을 하려고 한다. 그래서 기운이 부족하신 분들은 약간 버거울 수 있다. 근데 상황상 힘들 수가 그런 있잖아요. 그래서 뭐 다른 그런 얘기 아니라 힘들어, 그냥 좋은 얘기, 그냥 그런 얘기만 듣고 싶어, 그럴 때가 있잖아요. 이제 이해를 하는데, 이제 저는 조금 힘든 얘기를 하려고 한다. 그래서 어떤 남는 기운이 있고 든든하게 고기를 잡수신 바가 있는 분들에게 약간의 체조를 시키게 하려고 합니다. 좀 기운을 쓰게 한다. 처음 듣는 내용이실 거예요. 여러분의 시간 소중하다고 저도 잘 알고 있고, 이거는 제가 거의 20년간 생각해온 부분인데, 20년간 왜 제가 어릴 때부터 작가가 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테마가 있어야 된다는 거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요 테마였다, 저의. 자, 저는 요즘 남자들 특징 중 하나로 상처 입기 쉬운 마음을 꼽고 싶습니다. 상처 입기 쉽다. 저희 때는 항상 깡패 형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골목길만 돌면 편의점이 있죠. 이 골목 돌아서면 편의점이 있는데, 옛날에는 자판기가 많았고 그 자판기에는 깡패 형들이 있었습니다. 무서운 형님들이죠. 그래서 그 형님들은 항상 돈을 뜯었습니다. 그래서 너 뒤져서 나오면 10원에 한 대씩이다, 이렇게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무서웠죠. 근데 언젠가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삥 얘기 나오다가 이제 한 건데, 전문용어로 돈 뜯는 걸 삥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강남 출신 친구가 저한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북촌 이상호, 나 있잖아. 왜? 나 깡패 만난 적 있어. 뭐라고? 없다고? 아니, 있었다고. 응, 있어. 그게 신기한 거야? 응? 깡패 만난 게 신기한 거야?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저는 그 소리를 듣고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강남은 깡패를 가끔씩 밖에, 그러니까 말이 이상한데 가끔씩 만나는 그런 곳이구나. 이게 참 다른 세상이구나. 저는 강북 종로 출신인데, 이제 강남역에 사람들이 이제 놀러 가죠. 강남역으로. 저희는 이제 종로로 놀러 가는데, 그때는 항상 준비를 했습니다. 뭘 준비를 하느냐? 돈을 숨길 준비. 양말에다 숨길까? 아니면 밑창에다 숨길까? 막 그런 식의 이제 고민을 했다라는 겁니다. 왜? 형들이 항상 돈을 뜯으니까, 그 깡패 형들이. 근데 자, 이제 많은 신도시가 세워지고 세월이 많이 지나고, 그리고 많은 아파트가 들어섰습니다. 지금 거의 대부분 다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이제 주택 보급률 그런 거 다 따져보면. 근데 저는 그래서 지금 한국은 거대한 강남화가 되어 있다. 아파트도 강남처럼 많아지고, 구획도 강남처럼 네모 반듯반듯하게 되고, 그래서 강남화 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상처를 받고 살았어요. 저라기보단 저희 그 애들은. 그래서 상처라고 하기에도 어색하다. 바로 우위를 인정했고, 눈 깔아 하면은 깔았고, 바로 폭력이 있었고, 그런 차원에서 모종의 굳은 살이 박혀 있었다. 맞는 거에 굳은 살이 아니라 그런 우위에 대한. 그래서 강자와 약자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직관적이기 때문이었고, 학생부 선생님이 나타나면은 선생님이 깡패형들 기싸대기를 때렸습니다. 선생님이 더 강한 강자였기 때문에. 승자와 패자, 다양성과 절대성, 좀 어렵지만은 들어보세요. 민주주의와 대통령, 저는 여기 어떤 기만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현대 민주주의의 기만이 우리 남자를 좀 더 상처받기 쉬운 존재로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무슨 얘기냐. 자, 우리는 대통령도 인정 안 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대통령 뽑으니까. 그리고 역대 대통령들도 어떻게 보면 우리 대중들이 다 담궜습니다. 퇴임 이후에 다 담궜어요. 인정하시죠? 그런 식으로 우리들은 인정을 안 한다. 우위를. 대통령을 우리가 뽑았기 때문이다. 우리 현대 민주주의 사회는 그래서 우리의 자아를 우리 위에가 없으니까 민주주의 정치 그 얘기가 하는 게 민주주의라는 게 우리 위에 있는 게 없다라고 하는 거니까 우리 자아를 소중하고 너무도 소중하게 다루게 되었다. 현대 민주주의 사회가.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반박을 해보세요. 학교 생활에 성적 문제로 고민이 많습니다. 학업 스트레스 쌓였어요. 성적으로 줄을 세우는 게 맞느냐? 점수 더 맞는 놈, 덜 맞는 놈 이런 거 서열과 위계 그게 맞느냐? 우리는 도저히 만족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승복 못합니다. 그 성적 더 좋은 사람이 더 우위에 있다라는 걸 우리는 승복 못해요.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은 우리는 이제 오락실로 향합니다. 그리고 오락을 합니다. 잘 보세요. 오락을 합니다. PC방이건 자기 방이건 이제 오락을 하는데 거기서 우리는 승리를 따내려고 합니다. 승리를. 자, 우리는 학업이라는 곳에서 승리 타령과 승패를 피하고자 하고 그리고 이제 게임에 와서는 다시 게임에서 승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기려고 합니다. 이게 놀라운 아이러니입니다. 여러분들은 반박하고 싶어 하겠지만 반박하지 못할 겁니다. 아주 점수가 높으면은 우리는 이제 아주 상단에 게임 상단에 이름을 기입하려고도 합니다. 이니셜 같은 거. 그래서 우리는 서열에 지친 것이 아니라 낮은 위기에 지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임은 즐겁습니다. 왜? 이길 것 같으니까. 그리고 그 게임이라는 세계가 제시한 위기가 만족스러우니까. 저는 이것으로 이제 기운 남으신 분들에게 항복을 받아내고 싶은 거예요. 자, 남성분들에게 우리는 승리를 추구하고 있다는 항복을 받아내고자 한다. 여러분이건 저건 남자들은 승리를 추구하려고 한다. 이기려고 한다. 이걸 자백하자. 이기고 싶다. 우리가 도피하는 게임에서도 우리는 이기려고 한다. 이기고 싶어 한다. 자백하자. 이겁니다. 약간 기운이 남는 분들에게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다양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성. 특히 커피 하면은 이제 다양성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많은데 절대는 없겠죠. 절대. 하지만 방향은 있고 더 맛있는 건 확실히 있다. 더 맛있는 게 없으면 우리는 방향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인 겁니다. 자기가 엉망으로 커피를 볶아놓고 계보를 입고 대를 입고 열심히 한 사람들의 커피랑 너랑 나랑 취향 차이야 이러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니네 계보가 있다고? 하지만 다 취향 차이라고. 니네가 뼈 빠지게 연구한 거랑 내가 발가락으로 내린 커피랑 다 취향 차이일 뿐이야. 이렇게 얘기한다 이겁니다. 제가 무슨 말씀 하려는 거 아십니까? 저 욕하는 게 아니라 저도 그럴 거예요. 우리는 그럴 겁니다. 저도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입장이라면 저도 그 태도를 취했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저는 결국 인정은 했을 거예요. 인정을 했을 거예요. 뭘 인정을 했느냐? 어떤 것은 더 좋고 어떤 것은 부족하다라는 감각은 인간이 끝내 버릴 수가 없다. 끝내 버릴 수가 없다. 다양성이 좋은 거야 라는 말도 다양성이 좋다고 인정한 거잖아요. 그죠? 다양성이 좋은 거야 라는 말은 다양성이 좋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니까 좋은 게 있다라는 걸 인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 좀 어려울 수 있지만은. 그리고 그 밑바닥에는 결국 우열, 이 단어가 엄청나게 자극적이지만 우열이 남는다는 거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다양성이 좋으면 다양성이 아닌 거는 나쁜 거니까. 좋은 거는 우월한 거고 나쁜 건 열등한 거니까. 그런 우열이 남는다. 어떻게 막 해집어도 그게 남는다라는 건 전 인정했을 것 같습니다. 자, 세잔과 고흐는 취향 차이입니다. 바하하, 모차르트도 취향 차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취향 차이다, 다 다양성이다 하는 맥락을 가만히 살펴보면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너의 우위를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태도가 깔려 있다. 이걸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확실히 위계 감각이 있습니다. 위계 감각.
위치의 감각, 높낮이의 감각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위계 감각을 심각하고 강하게 느끼기 때문에 다양성이라는 방패로 취향이라는 비집기 전략으로 자기 입지를 만들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저는 어떤 비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 사회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비난이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는 제가 이제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 이렇게 기만적인 자기 승리, 정신 승리를 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현대 남성이 너무나 상처받기 쉽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파트도 많아지고 깨끗해지면서 얼마 전에 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잘 보세요. 운동회를 없앴대요. 승패가 있습니까 거기에? 그것은 승패가 있고 패배한 쪽에서 불편함을 느끼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운동회에 부모님도 참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부모님이 참석할 수 없는 아이들은 그냥 박탈감 느끼죠? 패배감 느끼죠? 어떤 슬픔을 느끼죠? 그런 거를 심어주지 않기 위해서 엄마는 다 운동장 밖으로 나가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론을 내리는 게 아닙니다. 자, 이거를 보세요. 제가 얼마 전에 저기 그 어린이집에 갔는데 어린이집에서 이제 뭐가 써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피드백을 어린이집에서 준 겁니다. 요렇게 문의를 주셨습니다.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김치를 주지 말라고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제 김치를 줘야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구구절절 설명인데 유지를 보면 뭐냐? 김치를 주지 마세요. 왜? 김치가 나오니까 점심 같은데 김치가 나오니까 못 먹는 아이는 잘 먹는 아이에 대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낍니다. 다시요. 저는 결론 내리는 거 아닙니다. 현대 사회가 이렇게 굴러가게 되면 남성에게 불리해진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연쇄작용으로 여자에게도 또한 불리해진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것 뿐입니다. 남자다운 남자가 없어질수록 여하구들을 만족시키고 충족시키는 남자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저는 남자가 여자의 마지막 판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요. 저는 남자란 여하구의 마지막 판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언젠가 한 카페 여자 사장님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사회에 불만을 품은 한 남자가 있었답니다. 불우한 가정 환경을 갖고 있어가지고 화목한 가정에 대해서 이제 박탈감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길을 걷다가 자기 불우한 환경을 원망을 하면서 막 걷고 있는데 한 창문에서 하하하하 호호호호 하는 소리를 듣는 겁니다. 가족들이 화목하게 저녁 식사를 하고 있나 그런 거네요. 이제 그래서 그 창문은 이제 빛이 가득하고 불이 들어갔고 저녁이니까 가득하고 찬란한 겁니다. 자기는 이제 속이 시꺼먼데 열받고 불우하고 너무 화가 나고 응? 박탈감을 느껴가지고 이 남자는 이제 그 집으로 딱 찾아갑니다. 그 상황이 딱 그렇게 돼버린 거야. 그리고 자기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한 그 일가족을 모두 죽이게 됩니다. 죽였다. 저는 이것이 적나라한 현대사회의 한 단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랬다고 합니다. 그 하하호호 소리가 TV 소리였다. 우월한 것이 없으면 경계가 없고, 잘 보세요. 좋은 거 나쁜 것이 없으면 경계가 없고, 좋은 것도 좋은 거고 나쁜 것도 다 나쁜 거고, 그게 뭐 다 우열이 없으면 경계가 없죠. 선이 없죠. 그러면 경계가 없으면 금기도 없죠. 하지 말라? 왜 하지 말라고 그래? 네가 뭔데? 응? 막 그런 식인 거고, 왜 하지 마? 그거 다 이상한 구태 간섭이고 다 그런 거예요. 그다음에 금기가 없으면은 이런 거 하지만은 어린 아이에 대한 그런 것도 다를 것이 없게 됩니다. 어린 아이 그런 것도 다 저런 거다. 그래서 이런 문제 의식을 도스토옙스키도 갖고 있었다. 그래서 도스토옙스키라는 그 대문호, 러시아 대문호가 악령에서 보여줬는데 요 주제를 나보코프가 베낀 거예요. 도스토옙스키 거. 그 나보코프 아시죠? 로리타. 그 주제를 도스토옙스키 거를 베낀 겁니다. 악령에서 그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 금기를 해치고 가다 보면 그것까지 가는 거야. 자, 다양성을 존중하라. 취향을 인정하라. 좋습니다. 좋은데 그 다양성이 좋다고 하는 그것이 바로 더 좋은 것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고 다양성 선호 자체도 하나의 가치 판단인 것입니다. 그 다양성이 좋다고 하는 바로 그것이 더 좋은 것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다양성이 좋다라고 했으니까. 자,
진리는 말할 수 없다. 하지만 그 말이 진리라면, 진리는 말할 수 없다라는 그 말이 진리라면 진리는 이제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다양성과 취향 좋습니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베이스 캠프입니다. 기만 전술상 일단 거기에 숨는 겁니다. 우리가 일단 거기서 숨을 고르는 거고, 우리는 좋은 것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박탈감이 기준이 된다면은 좋은 걸 다 니로 제끼고 모든 걸 다 황폐하게 하고 사막처럼 이제 만들게 될 거다. 화목한 가정도 파괴하게 돼 버린다. 거대한 주차장처럼 평평해져 버린다. 그리고 이제 아무것도 남아나지 않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제 허무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 허무를 여하우들이 이제 경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평평해지는 거. 높낮이가 확실히 있는 거가 있어야 되는데 평평해져 버렸다. 다 좋은 게 좋은 거고 나쁜 게 나쁜 거니까. 여자는 국민과 같아서 꿈과 희망을 심어줘야 해 라고 이제 말이 있습니다. 희망. 그것도 좋은 게 있다는 증거입니다. 예, 그렇죠. 모든 것이 취향과 다양성으로 동일하다면 우리는 발전할 필요도 없고 꿈과 희망을 가질 필요도 없고, 그리고 이거랑 저거랑 가치적으로 동일하고 뭐 하면은 다 그냥 취향 차이 그런 내용일 뿐입니다. 그래서 발전할 필요도 없고 자기 개발서 읽을 필요도 없고 스펙 쌓을 필요도 없고 유튜브 들을 필요도 없고 성공을 위해서 노력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 똑같고 다 다양성이고 다 취향 차이이기 때문에 더 좋은 게 있다? 이거를 인정을 해야 한다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저는 우리의 고도로 아름다운 여아구들이 허무에 경악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왜? 민주주의 가치관을 뼛속까지 새겨넣은 남성분들이 주도권과 하이퍼감이 요걸 인정을 하지 않고 여아구들에게 허무를 안겨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자들은 잘 보세요. 남자들은 민주주의를 완전히 받아들여서 나에게 상처 주는 거 위아래를 다 부셨어요. 그래서 다 평등하게 갔어. 응? 상처받기 싫으니까 위아래가 있으면 상처받지 않을까 위아래가 평등하게 갔어. 근데 여하고들은 하이퍼가미가 있죠. 위아래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남자가 평등한 그 공식 그대로 여하고에게 적용을 했더니 여하고들은 진절머리를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외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평등해야 되지만은 대내적으로 사적 관계에서 특히 짝꿍 역학에 있어서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하고들이 거기서 이제 진절머리가 내는 거예요. 여기가 결정적인 함정이고 이게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젊으실수록 빨리 탈출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너무너무 널리 퍼져 있다. 평등이 너무너무 널리 퍼져 있어서 여러분 함정에 빠지고 있다. 자, 세월호 선장은 탈출하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자, 보세요. 우월함이라고 우리가 말을 꺼낼 때, 제가 입 밖으로 꺼냈을 때 그 꺼림직함 있잖아요. 그게 바로 증거예요. 우리가 느끼고 있는 그 막 우월하다고 한다고, 우열, 이게 막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그게 우리 사회가 이제 더 평평해지고 더 강남스러워지고 더 폭력도 다 많이 사라지고 더 민주주의 되고 이런 증거인데, 그거가 아니라는 거죠. 사적 관계, 그 연애에서는, 짝꿍에 있어서는.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 드리면, 누군가에게 배우기 위해서는 상대를 인정하고 리스펙을 해야 한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제 없어요. 일단 내가 한 건 없는데 뭔가 할 것 같아. 내가 뭐 될 것 같은데, 내가 뭐 크게 될 것 같은데, 자신감이 느껴져. 기운이 있어. 그런 사람들은 인정을 합니다. 나중에 인출할 게 있을 것 같으니까 밥도 얻어먹고 더 그럽니다. 하지만은 내가 뭐 없을 것 같으면 이제 밥도 잘 못 얻어먹는 거예요. 그래서 여하고에게 밥 얻어먹는 거, 그것도 자신감의 표현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니까 우리의 소중하고 소중한 자아가 너무나도 소중해졌기 때문에 이제 거룩하고 중요한 일을 하지도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다 똑같은 거니까, 다 이 일이나 저 일이나 다 똑같으니까 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커피를 개판으로 내리건 뭐 거룩하게 내리건 열심히 내리건 다 똑같은 거니까 뭐 하지도 않는다. 그리고 뭐 중요한 것도 없고 막 그러니까 여하고에게 대지도 못한다. 야망을 품지도 못하고 비웃을까 걱정만 한다. 하지만 시작하지 못한 사람은 이미 시작 전에 패배한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기만술이 있다라는 걸 인정을 하고 좋은 게 있다라는 걸 인정을 하고 이 태도를 가지고 여하구에게 다가가야지 여하구와 커뮤니케이션, 정상적인 커뮤니케이션, 그 사람, 여하구들도 말은 평등을 얘기를 하지만 그 배후에는 그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퍼감이 100명이론 얘기했잖아요. 다시 한번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100명이론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남자는 1년에 100명을 가질 수도 있지만 아기를, 여하구는 1년에 1명밖에 못 갖는다. 쌍둥이를 제외하고는. 그래서 신중하다. 그래서 더 좋은 남자를 고르려고 한다. 더 좋은. 이 더 좋은 감각이 더 있는 거예요. 그 짝꿍 역학에 있어서 여하구들이. 그게 하이퍼감인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그래서 다 평등하다고 하고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내가 더 좋은 남자야 라는 걸 여하구에게 보여줄 의무가 있는 거예요. 형이성학적인 의무. 그 의무가 있다. 근데 그 의무가 안 맞는 거야. 현대 민주주의 그거랑. 영리하신 분들 제가 무슨 말 하는지 다 알아들으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승패를 받아들이지 않는 중입니다. 다양성과 취향으로 도피한 중입니다. 굳은 살이 없는 거죠. 이 취약한 바이브로는 결국 여하구에게 탈로가 납니다. 그리고 여하구에게 차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남자답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직시하는 거, 어떤 현실을 직시하는 건 일종의 폭력성이고 박력이고 남성성입니다. 유머도 남성성인 거 아시죠? 유머도 폭력인 거 아시죠? 유머도. 그리고 적나라하게 펼쳐진 그 가혹한 현실, 이별당했다는 현실에 우리는 경악을 합니다. 운동회가 잡으세요. 운동회 중요해? 뭐 초등학교 중학교 때 비껴 섭니다. 공부 잘하면 되지. 공부 대학 중요해?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 때 비껴 섭니다. 딴 걸로 성공하면 되지. 그리고 뭐 이 커피가 맛있냐? 뭐 다 취향 차이지. 하지만 짝꿍 이슈에서는 깡 하고 꽂히니까 충격을 받습니다. 이거는 승패가 아니다 라고 비켜서기에는 너무나 뼈저립니다. 그것은 비켜설 수 없을 만큼 바로 앞에서 실제로 존재하고 명증합니다. 내가 차이고 저 여자가 딴 데로 가버렸다라는 게. 감정적으로 너무 고통스러운 하나의 승패처럼 느껴집니다. 굳은 살이 없기 때문에 이제 이것은 화상처럼 고통스럽고 정신 아득한 경련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최고를 추구해야 한다. 최고는 없어요. 현대 민주주의 사회는 높은 게 없으니까 최고를 추구하는 그게 아니라니까. 근데 최고를 추구해야 한다고. 그리고 카테고리 킹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네에서 뭐 무산소 1등이건 라떼 1등이건 뭐 약과전 뭐 딸기맛 라떼 1등이건 하여튼 어떤 그 항목을 정해서 좁히더라도 추구해야 됩니다. 뭐 게이샤 뭐 파나마 신비오시스 게이샤 1등이건 뭐 추구를 해야 된다. 하지만 우리는 그 최고를 남몰래 은밀히 추구하면서도 추구하지 않고 있다고 스스로 속이고 있습니다. 위계 감각에 따른 반발감을 다양성이나 취향 차이로 이제 퉁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시적으로 추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건 이겁니다. 명시적으로 추구를 하자. 최고를. 그리고 좋은 게 있다라는 거를. 지금 남자들 상처받지 않으려고 추구하지 않지만은 추구를 안 해야지 상처를 안 받으니까, 시합을 안 해야지 아예 상처를 안 받으니까, 운동회를 안 해야지 아예 내가 상처를 안 받으니까 안 하는데, 운동이 안 하면은 게임이 없고, 게임을 안 하면 즐거움이 없고, 즐거움이 없으면 관중이 없고, 그럼 여하구도 없는 겁니다. 추구를 해야 한다. 최고를 추구해야 합니다. 이기려고 추구하고 오늘 첼시가 이겨야 되고 요거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 운동선수의 의무인 거예요. 여하구들은 허무에 경악합니다. 그리고 최고를 추구하는 태도야말로 허무를 치료합니다. EPL 축구를 보는데 다 무승부로 하자고 합니다. 그럼 누가 보죠? 그 축구를? 그래서 이게 너무 막 그 승패도 없고 심심하니까 나는 승리를 원하는데 뭐 되게 텀이 길고 이러니까 우리가 즉각적으로 좀 빨리 볼 수 있는 게 이제 축구잖아요. 그래서 저도 축구를 보거든요. 첼시 이런 거. 그래서 그런 거다. 근데 이제 다 무승부로 하자고 하면은 누가 축구를 보겠습니까? 상처받으니까 다 무승부로 하자고 하면은. 무언가에 임하는 남자만을 여하구들은 흥미롭게 보는 건 요 이유 때문입니다. 그 패기만으로도, 내가 최고 추구한다는 그 패기만으로도 여하구들은 눈이 크게 뜹니다. 승패를 껴안은 남자는 고도로 아름답습니다. 짝꿍 역학에서도 고도로 아름답고 그냥 인간으로서도 아름답고, 승패를 껴안은 남자 고도로 아름답다. 이게 진짜 맞는 말입니다. 딱 여기서 끝날까요? 네, 여기서 딱 끝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